그래서 이 탑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네. 바로 미인방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순환을 겪게 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내용은 음악 듣고 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탑이었네요. 자, 지광국사 현묘탑이 어떤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김묘선의 FM 모닝 쇼. 어마어마한 연매출, 줄 서서 기다리는 그집. 잘 나가는 대박집들 가운데 시작은 테이블 3개로 했어요. 뭐 배달도 직접 다녔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비록 시작은 작았지만 그래서 밤낮 없이 더 뛰었고 결국엔 크게 성장한 현재의 모습. 그래서 작게 시작한 일이 더 위대한 결과에 이른다는 말이 있나 봐요. 물론 작은 시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작조차 안 해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요. Who knows how long I love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doesn't really matter, 'cause I always feel the same.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apart. And when at last I found you, your songs would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be near you. All the things you do and dear you to me, you know I will.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apart. And when at last I found you, your songs would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be near you. All the things you do and dear you to me, you know I will. I will. 자, 화요일에 좀 김묘선의 FM 모닝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기분 좋은 아침, 공기도 맑고요. 벌써 해도 얼마나 환하게 떠 있는데요. 오늘 작은 시작, 요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큰 결과를 나중에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시작은 누구나 다 초라하게 시작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첫 곡은 모카의 I will로 문을 열어드렸고요. 우리 모닝 가족들과도 아침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늦었당 하신 2255님. 구평동 사는 혜정이에요 하셨어요. 그 위에도 2260님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혹시 1등 같아 신청곡 보내봐요 하신 송현경 씨는 오늘 132등이에요. 새벽에 너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설쳤잖아요 하신 설금이 씨. 아침밥 맛있게 먹고 커피 한잔하고 정신 챙겨야지 하셨고요. 주연 씨는 1등은 비록 못하겠지만 듣고 싶은 노래 있는데 하셨어요. 신청곡을 담아주셨는데 이게 1부에는 힘들 것 같고 1, 2부 안에는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체중 체크. 완전 깜놀. 어제보다 무려 1kg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어제 점심 먹을 시간 없어 굶어도 그렇지. 체중계 3번 다 위치 옮겨도 똑같이. 네. 그래요. 열심히 전신 운동 중인데, 네. 아무튼, 한 손은 무릎에 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엔. 근데 너무 가볍게 사뿐사뿐 올라가는데, 속으로 놀랐다고 끝까지 저 해낼 수 있겠죠? 하셨어요. 나영씨?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운동하는 재미에 폭 빠지셨는지, 매일 아침 일상, 네. 헬스 이야기로 모닝쇼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이 제 등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대요.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과 합법적인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소심한 복수로 풀고 있는 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하신 분은 은하씨.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하루요 하신 분은 준웅씨예요. 간만에 야간이라면서 첫째 타임 모닝쇼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호씨. 자,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쭉 내려와서 오늘의 1등은 오늘 왠지 출근하기 싫은 날 그래도 해야겠죠. 행복한 하루 하셨던 이은동 씨가 오늘 1등이네요. 네, 오랜만이죠 1등. 자유의 행복한 아침. 요 곡은 그럼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위에 우남수 씨가 2등이고요. 3등은 이성일 씨, 4등은 신원균 씨, 오늘의 5등은 변창섭 씨예요. 6등은 김용기 씨, 7등은 박성진 씨, 8등은 이재수 씨, 9등은 박진숙 씨, 오늘의 10등은 민병락 씨.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봄날이라고 합니다. 마음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권호성 씨하고요. 도통 아들하고 대화가 없어서 날 잡아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네요 하신 분은 변정혜 씨. 집에서 말고 다른 장소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간혹 성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음도 더 열게 되고 그죠? 고3, 중3 사춘기 까칠한 두 공주가 싸웠는데 냉전 중입니다. 언제쯤 화해를 할까요? 네, 최소정 씨 여기도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카드 쥐어주고 좀 다녀와 하시든지요. 그 외에도 상수 씨, 향미 씨, 덕용 씨, 또 병철 씨, 이낙 씨, 동희 씨, 정식 씨, 영순 씨, 동수 씨, 은연 씨, 세욱 씨, 또 민규 씨, 영남 씨, 명규 씨, 상원 씨, 현영 씨, 봉성 씨, 또 성음 씨, 정호 씨, 용현 씨, 봉선 씨도 계시네요. 미선 씨도 계시고 순명 씨, 은득 씨, 미경 씨, 미니 씨, 영두 씨, 유진 씨 등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광하고 찍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2부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합니다. FM 모닝쇼 1부, 2부는 경북대구 한협동조합 한우왕 퍼시스, 신라식품, 80 에밀리아 호텔, 대구 축산농협 80상강 한우 칼라디움, AW 호텔 대구은행, SJ 서울보증, 청우 DA 주식회사, IS 동서 두원 DNC, 중상 코롱 하늘채, 골마켓 동대구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해요. 곁에 너 있어서 좋아. 창문을 활짝 열고 너와 함께 만나는 아침 너무 행복해. 싱그러운 바람 그리고 커피향
아침 너와 사랑으로 만날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해. 아침 너와 사랑으로 만날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사랑 오래오래 너만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나는 약속해. 오래오래 너만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나는 기도해. 자유의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요런 아침 맞고 계신가요? 주말에 새로 영입한 꽃 화분 이름 물주기 키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검색을 했다는 세옥 씨는 루피너스, 안스리움 베고니아, 슈퍼 산세베리아 이번에 새로 영입됐고 스투키는 너무 커서 화분 분갈이를 해주고 벵갈 고무나무도 분갈이를 해줬어요 하셨어요. 네. 고무나무는 웬만하면 다 잘 크죠? 네. 근데 스투키도 정말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물러지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잘 큰다 싶더니 픽 쓰러져 있는 한 녀석을 보니까 네.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그 녀석이랑 다른 녀석들을 떼어놔야 될 것 같아서 네. 봄은 봄이네요. 이렇게 여러 화분들을 보니까 봄이 왔구나 싶은. 아니 어묵 김치국 끓이는데 웬만해서 어묵 들어가면 이거 다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MSG를 좀 첨가해야겠어요 하시는 미선 씨네. MSG도 뭐 사랑으로 나오면 맛있죠. 네. 엄마 요즘 진짜 솜씨 괜찮다. 이런 얘기 오늘 아침 아마 듣게 되실 것 같네요. 1108 토끼 발견 김광태 씨고요. 네. 아이 마냥 좋아서 토끼 인증녀 하신 서현우 씨. 네, 토끼 붙이셨구나. 네. 새로운 토끼 녀석을 입양했습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그럴게요. 예쁜 토끼랑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영천에서 하얀색 토끼 스티커 붙여놨던 네, 요 차량을 봤는데 신호 위반하셨어요? 네 이렇게 네, 김원식 씨가 우리 토끼 달고는 위반하면 안 돼요. 네 제보가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양보운전 또 안전운전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위반도 안 돼요. 네. 질량 4도에서 22도 아직은 따뜻하게 입읍시다 하신 김윤정 씨. 온도차가 기온차가 좀 많이 나서 요럴 때 진짜 감기 걸리기가 쉽다는 것. 네. 산수유 매화가 앞다퉈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네. 5750님도 계셨고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신청곡을 또 만나보셔야죠.
형형색색 널 뒤흔드는 갈색 깔강 다가오는 몸짓 가지가지 젖히고 올란 한밤 뒤죽박죽 도시의 봄이라 오렌진 달래 눈은 민들레 입술은 축철쭉 목련 파우더 라일락 채찍 마무리는 속눈썹 위로 봄바람 머리카락에 봄바람 옷깃을 펼쳐 봄바람 걸음은 좀 더 가볍게 걸음은 좀 더 가볍게 걸음은 좀 더 가볍게 형형색색 널 뒤흔드는 갈색 깔강 다가오는 몸짓 가지가지 젖히고 올란 한밤 뒤죽박죽 도시의 봄이라 형형색색 널 뒤흔드는 갈색 깔강 다가오는 몸짓 가지가지 젖히고 올란 한밤 뒤죽박죽 도시의 봄이라 산우정아 봄 처녀였어요. 된장 쑥국 끓여가지고 맛있게 아침을 먹었네요. 아, 이거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요 하시면은 최갑순 씨예요. 네. 된장에 쑥 넣어서 쑥국. 봄이에요. 화분 이야기도 봄이고 노래도 봄 처녀고 아침 밥상도 된장 쑥국이고 난 봄 아줌마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하거든요. 겁나지만 봄은 좋아하신 성일씨 용우가 하유라 일어나서 학교 가자 사랑해 지희야 사랑해 유경석 씨였고요. 토끼 스티커를 제작할 때 귀에다 삼색 신호등을 달아주셔요. 네. 색동저고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킬 것 같다고 김광태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아, 봄 상큼 발랄 유쾌해집니다 하신 분은 덕용 씨고요. 대학생 주부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밤샘 공부하고 막 잠들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엄마 나 지각이 하면서 막 깨워요. 슬퍼요. 네, 천연숙 씨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고생하길 잘했지 이런 달콤함이 또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죠? 아, 그래요. 어제 산속을 헤매다 연못 근처에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팬티를 한 장 주면서 이게 네 거냐길래 자세히 봤더니 네 아니고 제 친구 거더라고요. 네. 제 친구 동파리 거예요 했더니 금팬티 은팬티 다 주셨다고. 정두수 씨였어요. 네. 깨끗지 못하게 말이에요. 아침부터 말이에요. 네. 지금 최근에 그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어린이 아빠인 준영 씨가 너무 속이 상해요. 말로만 듣던 어린이집 학대가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아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뉴스를 보고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다고. 네. 다들 이 사회 소식 듣고 정말 너무나 네, 기도 차지 않았고 또 우리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어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경찰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이루어져야겠고요. 확실한 수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식으로 더 속상한 건 정말 열심히 아이들 케어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하고요. 준영 씨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요 꼬맹이 천사 녀석도 큰 상처로 안 남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환경이죠.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환경이니까요.
자, 이제 모닝쇼 뉴스도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도 2달 연장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투표 연령을 낮추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두 번 회담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비이성적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에도 연예인 등과 골프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유력 인사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된 당시 인사 임원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아침 기온은 5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6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로.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 슬프지 않아. 추억이 있잖아. 항상 기억할 거야.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내 맘 지금 이대로. Don't you know you can't be so? Why you shouldn't mother with a love metaphor? I just fell into your mighty grip. I'm just about to ripping on another clip. Please don't leave. Check it out, I do it. I will look into your eyes, won't stop until you groove it. As I come from the depths of love, I want you back real soon with the bloom. Been it 10 days, days to years, years of tears. I live with your fears. Can't imagine my vision that will leave my brain. I'm a scanning minded brother, can't be suckered in. You gotta hold me tight, not just hold me right,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every night. Yeah, can't you see? We were meant to be. I want you here in eternity.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 슬프지 않아. 추억이 있잖아. 항상 기억할 거야.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내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왜 학교 다닐 땐 이 얘기가 그렇게 지루했을까? 하지만 다시 들으니 재미있는. 자, 우리도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한번 배워볼까요? 한국사 전문 강사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집사람 도시락 싸가라고 제육볶음하고 등갈비를 해놓고 출근하는 유경석 씨. 지희야 사랑한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 도시락 반찬을
제육볶음. 이면 제육볶음이지. 등갈비는 또 뭐예요? 이게 왜 겹칠 수 있는 메뉴인가요, 선생님? 참 대단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자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너무 심하게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술 냄새 나는 아빠가 싫었던지 나 내일 학교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딸아이가. 그리고 제발 가서 잠 좀 자라는 아들내미 표정. 네. 아침에 일어난 아이들이 퉁퉁 부어있는데 애들 아빠가 너희들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야 하시면 엄마 조보경 씨. 아빠들은 이렇게 술 한잔하면 이렇게 애들이 예뻐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비고 싶은가 봐요. 요때 용돈도 잘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신천교에서 경대교 진입 교차로 쪽 접촉 사고 좀 전에 발생해서 이쪽 운행하시는 분 방금 전 그 사고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허정동 씨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쌤,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 문종의 아들이면서 승려가 되었던 대각국사 의천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들어봤거나 또 듣지 못했던 문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문종. 네. 네. 지금은 좀 흔하게 사계절 모두 먹을 수 있는 그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귤인데요. 네. 예전에 임금에겐 지상했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귤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고려 문종 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고려사 문종 1052년에 탐라, 즉 지금의 제주도에서 제주도. 네,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포의 귤을 진상품으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1079년에 이 문종이 일본에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고려의 왕 문종이 현재 중풍이 걸려서 치료가 필요한데 일본에 유능한 의원이 있다면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만약에 그 의원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겨울에 이 편지를 받았던 일본이 그 다음 해 여름까지 의원을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 지금 시간이 촉박할 때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 고민을 했네요. 네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의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일본이 보낼 거라 생각할 건데요. 네. 이렇게 문종이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병명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일본에 이 의원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요. 네. 일단은 이 고려란 나라가 나라 이름만 바꿨지 신라를 그대로 계승한 나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네. 또 백제가 멸망한 후에 이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백제를 멸망시켰던 신라인과는 또 이 신라인이 세운 고려와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종은 또 일본과 또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이유는 당시 고려가 이 북방 민족들의 잦은 침입이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군사력이 북쪽에 집중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즉 일본과의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냈었지만 이후에 일본과 고려 간의 국교는 맺어지지 않았었고요. 네. 그러나 김해에 이제 무역관이 세워지면서 이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북방 쪽으로 이렇게 그 치우쳐서 군사력을 집중시키려면 아래쪽이랑은 좀 편하고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병명까지 들면서 이제 의변을 보내주고 하는 친해지려고 형태로, 했는데 예, 그렇죠. 네, 잘 되지 거절을 않았다고 당하네. 합니다. 기분 나쁘네요. 네. 그 문종 때 또 나라의 스승이었던 또는 국사라고 불렀던 지광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지광국사는 19살에 출가해서 이후에 법천사에서 이제 법상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었는데요. 네. 이 원주에 자리 잡은 이 법천사는 당시 한 1000명 정도의 승려가 머물러서 아침 저녁으로 이 쌀 씻는 물이 이 남한 강변을 뿌옇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큰 전성기를 이루었었던 그러한 또 절이었다고 합니다. 승려 1000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씻으니까 그죠? 강물에서 이제 쌀을 씻은 게 네네. 뿌옇게 강이 변할 맞아요. 만큼. 네. 근데 이런 스님이 입장하시기 전에 이제 가부좌를 튼 채 바깥 날씨가 어떠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제자들이 밖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그 답을 듣고는 바로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소식을 이제 들었던 문종이 크게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앞서 말했던 지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리와 유고를 담은 이 지광국사 현묘탑을 세워주게 됩니다. 현재 국보 101호로 정해져 있고요. 이 지광국사 현묘탑은 가장 개성 있고 아름다운 모양 때문에 또 많은 또 순환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탑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네. 바로 미인방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순환을 겪게 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내용은 음악 듣고 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탑이었네요. 자, 지광국사 현묘탑이 어떤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언니 어제 제가 보낸 사연을 듣고 아는 오빠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모닝쇼에서 너의 사연을 들었다고 이렇게 모닝 가족들이 많은지. 권혁진 오빠, 서여사 지금처럼 잘 지내자. 강주희 씨였고요. 역사쌤 그대로시다 어서 오세요 하신 네, 많은 분들이 반겨주는 문자도 많고요. 네. 또 지금 문자를 보니까요. 모닝쇼 그 스티커 토끼를 봤을 때 묘선 씨가 토끼띠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네. 이게 나름 좀 무서운 동물이었으면 스티커도 무섭게 나왔을 것 같다는 이재욱 씨 문자도 들어왔네요. 이쯤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드려볼까요, 선생님? 네. 앞서 지광국사가 있었던 그 법천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것 씻는 물이 네. 남한 강변을 뿌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씻었을까요? 법천사가 원주에 자리 잡았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00여 명의 승려가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씻어대는 통에 왜냐면 드셔야 되니까 네. 남한 강변이 뿌옇게 만들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씻었기 때문일까요? 한 글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멸치볶음 간고등어 조림 참기름을 바른 김구이 명란젓 장란젓 오징어 젓갈에다 살이 꽉 찬 간장게장 너무 짭짭짭짭짭짭짭짭 너무 짭짭짭짭짭짭짭짭 뽀얀 김이 모락모락 무쇠 솥뚜껑은 들썩들썩 뜸까지 잘 들고 나면 뒤적뒤적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된장찌개 싹싹 비벼서 김치를 쭉 찢어 살짝 얹어서 메추리 알장조림 한 알씩 물고서 굴비를 잘 발라 조금씩 곁들여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너랑 둘이 나누어 먹던 쌀밥 빠빠빠빠빠빠빠 쌀밥 자, 장기 하와 얼굴들의 쌀밥이었어요. 원주에 자리 잡은 법천사는 1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씻어서 남한 강변이
뿌옇게 될 정도였다고요? 쌤 정답은 쌀입니다. 쌀이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4분을 뽑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은 2255-2426-7274 박정훈 씨. 2255-2426-7274 박정훈 씨.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닝쇼에서 단문자가 갈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문자 소개를 살짝 해드리면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데 쌀밥 노래가 나오네요 하신 4980님. 저 현풍에서 일하다가 지금 김천까지 출퇴근 중입니다. 아지나 사랑한다 조성섭 씨. 동명에서 다부 방향 다부고개전 사고 소식 있어요. 뒤로 한 1km쯤 정체 보인다는 민병락 씨의 제보도 있었고요. 첫째 유치원 준비시키며 잘 듣고 있어요. 둘째는 뱃속에 아직 잘 있고요. 언제 나올지 너무 무서워요 하신 미선 씨도 파이팅 힘내세요. 네. 학교 데려다 주면서 딸내미 기다리고 있는데 배고프다. 7865님. 네, 역시 빈속에 출근 중인데 배고프다. 8880님이었고요. 갱상도 사람이라 살을 씻어서 사이에 하신 9193님도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궁금해요. 지구한국사 현묘탑이 왜 그 많은 순환을 겪었는지요? 네, 지구한국사 현묘탑은 빼어난 모양 때문에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탑을 본 일본인이 이제 원주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되고요. 네. 다시 해체해서 일본으로 또 가져가게 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었지만 또 일제강점기 때 다시 일본에서 경복궁으로 또 옮겨오게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후에 이제 6.25 전쟁 때 유일하게 경복궁 안에서 폭격을 맞았던 탑이 또 이 탑입니다. 하필. 그 탑만 폭격 맞았었는데요.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12,000조각으로 산산조각 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던져두었었는데요. 이후에 경복궁 뒤뜰에 이제 이것이 있다가 1957년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이 경복궁을 거닐다가 이 탑을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탑을 베트남 대통령에게 보였다는 게 너무 망신스러웠던지 바로 복원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요. 당시에 복원하면서 보니까 이 12,000조각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복원이 불가능해서 일단 당시에 실패하게 되었고요. 2016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되어서 현재 보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마 보수 후에는 원래 있었던 원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어서 아마 보수 후에는 원주로 가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 현묘탑의 모습을 검색하면서 나오나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해체되고 옮겨졌던 일이 많았었는데 고려 초의 조각의 최고의 명작인 이 지구한국사 현묘탑을 오늘 꼭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실물로도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고려의 문종은요. 조선의 세종대왕과도 같이 또 비교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문종 때는 고려 유학의 꽃을 피운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최충인데요. 그 노래 중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는 노래. 해동공자 최충 여기 나옵니다. 맞아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 최충은 나이 70에 이제 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내게 됐는데요. 사실 70인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 문종은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곁에 두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문종은 이제 방석과 지팡이까지 주면서 방석에 앉아서 지팡이 짚고까지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겨우겨우 설득해서 72살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 후에 최충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학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곳은 사실 이제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한 지금을 치면 학원 비슷한 학원 같은 거네. 그런데요. 일단 이 전직 과거 시험관이었기도 했었고 또 본인도 과거 시험 1등으로 합격했던 인물이 만든 사실 학교라서 그런지 이때부터 우리 학원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이 만든 학교라서 그런지 많은 과거 시험 지망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또 많이 합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명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충의 이 제자들로 인해서 고려의 유교 문화가 발달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교육이 너무 잘 되어서 오히려 공교육이 위축되었다고 하는 그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최충 어르신이 더 멀리 내다보셨어야 했어요. 공교육을 조금 더 믿고. 이런 최충에도 구제학당이 너무 잘 되니까 유사한
또 다른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이랑 왜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려 11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공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사립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거기에 또 다들 돈을 또 써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최충의 구제학당과 11개 사립학교를 합쳐서 예전에 한번 배우셨을 텐데요. 사학 12도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최충은 이제 8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동쪽에 있는 공자라고 하는 최고의 호칭을 받으면서 해동공자. 해동공자란 이름도 붙여지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문종의 이야기, 고려 문종의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그때는 귤이 약재로 쓰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좀 괜찮은 의원이 있으면 좀 보내주지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기분 나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지광국사의 현묘탑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근사하길래라는 궁금증을 낳아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동공자 최충이 사교육 열풍을 미리 일찌감치 몰고 오셨던 어르신임을 알게 됐던 날이었네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밑줄 쫙. 네, 고려의 문종은 정치적으로는 유교의 발달,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불교의 발달을 이루어서 고려 문화의 최대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만나봤던 이야기. 네. 앞뒤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모닝쇼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사 코너만 요일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 이용하실 분들은 파이쇼시에 팟빵 검색하셔서 모닝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날 함께 하셨던 음악도 듣고 싶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에서 DGMBC F4 이렇게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날그날의 방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선의 FM 모닝쇼 1부, 2부 함께 하셨어요.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수연 씨. 옛날에도 사교육이 많았네요. 세계사 공부는 어려운데 우리 역사쌤은 너무 재미나게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하시는 호영 씨. 네. 저도 얼른 지광국사 현묘탑을 검색해서 봤는데 참 특이하네요.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런 느낌보단 저는 탑을 이런 모양으로도 만드는구나 싶은.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남이든 이별이든 이 봄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신 사모님의 문자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녹아있는 듯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떠나간 이도 남겨진 이도 따뜻했던 사랑만을 간직하길 바란다고요. 지난날부터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도 모닝쇼에 입문을 했는데 오늘도 고생하고 행복하자고 김병주 씨. 자, 지금부터 준비하는 선물은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 전시회 관람 티켓을 준비합니다. 대구 MBC 1층 특별전시장 M가구에 4월 28일까지 3,0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383점의 원화를 한국에서는 오직 대구에서만 관람 가능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 원화 두 글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다비치 노래 이제 준비가 된대요. 행복해서 미안해 2부 끝곡 3부에 돌아옵니다. 오랜만이야 모처럼 나갈 준비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너를 조금씩 잊어가나 봐. 널 보는 길에 서서 참 많이 울었던 그 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지워져가고 이젠 아프지 않아. 안녕 내 사랑 우리 봄날에 추운 겨울이 또 왔지만 여기까지인가 봐. 정말 슬퍼도 떠나줘. 지금 난 행복해. 행복한 만큼 미안해. 이제는 나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꽤나 밝아진 웃는 내 모습에 나도 놀랐어. 이런 나조차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여기가 와 괜찮아져 버린 내 맘 거짓말 같아 잊어버렸어. 지워버렸어.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템.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셈.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뭐라는 거야 그 애를 보면 나도 모를 노래가 나와 기분이 좀 오랫살 같은 상큼한 사랑 내게 빠진 것 같아 멍멍멍멍멍이 때로는 부엉이 세상에 뭐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You are my sun Shine on my life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 빨리 와 나를 봐 어디 봐 너 나 질투많은 거 알잖아 잠깐만 오늘만 조금만 나에게 시간 좀 내줘 내가 말한 제각이야 그때 말한 애가 너야 이젠 돌려 말하지 않을게 너가 내 거였으면 좋겠어 모두 다 부럽게 따라와 이 층집 강아지 나를 졸졸 따라올 땐 정말 너무 귀여워 You are my sun Shine on my life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 요즘 내 머릿속 방이 한가득 내일은 뭐 할까 우리 함께 한강이나 걸을까 날씨도 좋은데 둘이 밖에서 맥주 한잔 어때 요즘 내 머릿속 방에 한가득 멍멍멍멍멍이 때로는 부엉이 세상에 뭐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You are my sun Shine on my life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 제가 개야 마마무 신곡 FM 모닝쇼 3부 첫 곡이었어요. 자 오늘은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언니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네인데요. 사장님은 8시 출근이고 저는 8시 반 출근이거든요. 근데 신촌대로에서 만났어요. 저는요 8시 반에 들어갈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회사 앞에서 라디오 듣고 심호흡 30분 하고 들어갈 건데 괜히 신경 쓰이는 김미진 씨예요. 분명히 네 도로에서 만났는데 아니 어디다 왔어? 이렇게 그거 남이서요. 네 이렇게 왜냐면 난 8시 반까지니까 8시 반까지 모닝쇼와 함께해요. 네. 사장님이 물으시거든. 네. 그래요. 방송이랑 약속이 있었다고 하시든 아무튼 이런 상황 네. 조금 난감할 것 같긴 하네요. 연운의 거리 쪽 지금 사고 조치는 지금 막 갓길로 이동을 한 것 같다고 이제부터 괜찮을 겁니다. 심명석 씨의 제보가 있었고요. 늘 출근하면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일찍 출근해서 문자도 보내봅니다. 0009님 5341님은 오늘 첫 문자인데 단문자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노래 제목
가수 못 듣고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역시나 답이 치였네요 하신 김영모 씨 함께 하셨던 2부 끝곡은 행복해서 미안해였죠. 달성군 다사에 사는 휴유정 씨 요즘에 이쪽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하셨어요. 아침마다 등교하는 차량들 아무튼 뒤쪽으로 오는 차량들 신호 주기도 좀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침마다 운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든 상황인가 봅니다. 네. 신문희 씨는 우리 서방님의 40대 첫 번째 생일을 꼭 좀 축하해달라고 최정우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셈 받고 싶은 선물 말해주시고요 하셨어요. 네. 좋겠다 남편은 서방님의 40대 첫 생일을 모닝쇼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마냥 아기 같던 우리 비니가 입대 전 심심하다며 모델하우스에 첫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8일간 알바 끝나면 치킨 사준다는데 아이고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녁에 보자. 사랑하는 아들 배오키 씨. 자 오늘 원화전 티켓 발표부터 해드리면 오늘은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원화 일러스트 너무 보고 싶어 하셨던 4871님께 오늘의 선물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FM 모닝쇼 3부와 4부는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엽동샵 한왕 텍스터머 촘촘망 GM솔루션 CMK푸드 장보고 식자재마트 국대닭곱새 지프코리아 담DNC 주식회사 내생의 봄날 영진사이버대학교 화전 텍스터머 촘촘망 이시아가구백화점 AW호텔 동대구 신천삼동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큐브 대방건설 하이마트 침산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기꺼이 퀴즈 is 뭔데?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등등등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추억 소환은 덤이고요. 자, 문자 번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쉬운 힌트곡이 있으니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3월 새학기가 됐으니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0년 전으로 날아가 1999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학교 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배경으로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짚어보는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신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스타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고요. 사춘기 시절 이성에 대한 관심도 사실 크잖아요. 그들만의 러브라인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우선 부반장 김건 역에는 안재모 씨가 나왔었고요. 그는 같은 반 민재 최강희를 이제 짝사랑을 했죠. 근데 이 민재 최강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같은 반 친구 장혁을 우혁이란 이름의 장혁을 또 좋아했어요. 장혁은 중학교 시절에 어두운 생활을 하다가 1년 휴학 후 학생으로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각관계였죠. 안재모는 최강희를 좋아하고 최강희는 장혁을 좋아하고 장혁은 복학생으로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장혁이 좋아했던 인물을 맞춰주시면 돼요. 1번 국어교사, 2번 교감 선생님, 3번 매점 누나. 자, 장혁이 좋아했던 캐릭터 1번 국어교사, 2번 교감 선생님, 3번 매점 누나.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적어든 학교단 너머로 들리는 노랫소리 아이들의 멜로디는 피아노 음률에 맞춰 내 어린 옛 기억으로 스며드네 햇볕 채방 위에 분필로 그은 옷선 마루바닥 위에 낡은 풍금과
너머로 앉아 계신 선생님의 입을 쫓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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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선생님의 예쁜 손 따라 낡은 풍금소리 높아만 가면 올라가지도 못했던 우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반복했던 발성 연습.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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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오우. 언제 들어도 너무 좋죠. 네. 예민의 아에이오우였어요. 오늘 정답은 1번 국어교사였습니다. 국어교사 현주 염정아 씨였어요. 염정아 씨를 장혁이 짝사랑하는 이 밖에도 배두나, 양동근, 박시은, 도지원, 이창훈, 신구, 명계남, 강서구 등등 정말 많은 배우들이 출연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3731, 박지영 씨, 강혜경 씨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마음 많은 참 상쾌한 출근길입니다 하신 전미라 씨. 이제 진짜 완전 봄인가 봐요. 개나리가 덮였어요. 서명순 씨. 역시 학창시절엔 선생님을 한번 좋아해줘야죠. 나도 고등학교 때 진짜 국어선생님 좋아했는데. 내 첫사랑 최진원 국어쌤 뵙고 싶어요. 김명숙 씨. 네. 힌트가 너무 어렵다. 난 아에이오를 수학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하신 현혜정 씨도 계셨고요. 네. 지금 성당시장 그 한 병원에서 구남고등학교 방향 쪽으로 3중 추돌 사고 소식이 들리네요. 네, 송수연 씨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성당시장 쪽에 사고 소식이 있네요. 두 번째 퀴즈 출발합니다. 자, 장혁이 학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캔커피 광고가 또 한 몫을 했어요. 1999년에 방송했던 캔커피 광고, 주옥 같은 광고 카피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광고 내용을 대충 보면 영화관 그 매표소 앞에 장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긴 머리를 한 청순하게 날리는 그녀 박예진 씨가 서 있어요. 박예진 씨가 그 영화배우 박희순 씨 아내 아니에요? 맞죠? 박희순 씨 아내. 네. 그 당시에는 예진아 씨 막 이렇게 불렸던. 네. 첫눈에 반한 장혁이 박예진 뒤로 가서 그녀 옆자리 표를 딱 끊어요. 근데 웬걸? 둘 사이에는 영화관 그 통로가 복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한테 주려고 했던 캔커피를 들고 아쉬워할 때 그때 흘러나왔던 광고 카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옥 같았던 멘트가 무엇이었을까? 1번. 사랑은 자리 찾기다. 2번. 그녀가 아름다운 건 내게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번. 다음번엔 꼭 잡고 말 거야. 자, 캔커피를 옆자리에서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로였어요. 통로. 그때 나왔던 광고 카피 1번 사랑은 자리 찾기다. 2번 그녀가 아름다운 건 내게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번 다음번엔 꼭 잡고 말 거야.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힌트곡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문희옥 사랑의 거리. 늘 한결같이 좋은 사람 살짝 떨어져 있어야 하신 안설아 씨.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요 하신 분은 3731님이고요. 이런 말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신 정비 씨. 네. 뭘까 오현정 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셨어요. 저 이번에 내려요. 이것도 유명했는데 하신 김순영 씨. 그는 레땡비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류시원 씨가 했던 그 버스에서 그거였던 것 같고. 네. 자,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 힌트곡이었는데 그녀가 아름다운 건 내게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그죠? 네. 자, 오늘 정답은 2번이었어요.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뽑았는데요. 0700 오창호 씨, 이재익 씨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자, 딱 2번이나 노래 들으니까 하신 언제 진짜 모르겠어요 하신 권은경 씨도 계셨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퀴즈 출발합니다. 샵 23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근데 이 광고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앞두고 대쉬하지 못하는 장혁 씨 모습에서 안타깝지만 조금 웃음도 나는 그런 CF였어요. 이때 캔커피 패키지에는 장혁 씨하고 박예진 씨가 각각 프린팅이 돼서 이렇게 캔커피를 나란히 놓으면 떨어뜨리면 붙지 못하는, 손을 잡는데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였던 캔커피 광고에서 세 번째 문제 함께 나갑니다. 장혜진이 아니지, 합쳤네요. 장혁과 박예진이 출연했던 이 캔커피 광고는 출연 배우도 유명했지만 광고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인기가 많았어요. 설레는 감정을 잘 표현한 곡이었는데 바로 이면정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는 땡땡처럼 내게 스쳐 지나간 나의 첫사랑.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땡땡.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는 땡땡처럼 내게 스쳐 지나간 나의 첫사랑. 자, 그렇다면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 이건 주관식으로 갈게요. 샵 23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모닝쇼 4부. 화요일 아침 날씨가 좋아요. 간만에 느껴보는 진짜 완연한 봄 날씨. 구미에서 상주로 출근하다가 구미로 발령받아서 구미에서 출퇴근하려니 거리가 짧아 좋긴 한데 교통체증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도 모닝쇼가 있어 기분 좋은 출근길입니다. 아침에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서로 오순영 씨. 저는 출퇴근 늘 이 아침 모닝쇼와 함께합니다 하신 현직 씨도 방송 잘 듣고 계시죠? 정답 듣고 나가려고 했는데 광고가 나와서 차에 탈 때까지 정답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정미준 씨. 그리고 늦었다 발표했어요 하셨는데 아직 발표 안 했어요. 네. 오늘 오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문제가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는 땡땡처럼 내게 스쳐 지나간 땡땡처럼. 바람이 제일 많았어요. 오늘 바람이라고 보내주신 오답이 제일 많았는데 정답은 노래가 아예 나갔었죠. 봄비처럼. 봄비였고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박원영 씨, 박소연 씨, 4756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봄비처럼 내게 스쳐 지나간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임현정의 노래 캔커피 광고 음악으로 쓰이면서 또 큰 사랑을 얻게 됐던, 그래서 오늘 함께 해봤던 추억 소환 퀴즈 3부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제 4부에 준비된 곡들도 만나보셔야죠.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대 나의 어디가 좋아서 날 사랑하는지. 넓은 마음 하나로 한 남자 내가 구제한 거지. 왜 웃는 거야 이젠 그대가 말할 차례야. 날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눈물을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걸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듯이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됐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눈물을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걸 이제는 걱정하지 마 한때 나도 너만큼 두려워한 적도 많았으니 조금씩 너를 보여줘 숨기려 하지 말고 내가 가까이 설 수 있도록 큰아들 3박 4일 휴가를 마치고 오늘 들어갑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나오는데 또 가슴 한켠이 찡했어요. 노래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안혜리 씨. 다시 만났을 때 그 건재함처럼 네, 또 무사히 또 휴가 나올 그날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네. 아침마다 노래로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하신 분은 귀옥 씨. 모닝쇼 당첨 결과 못 듣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야 당첨 문자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좀 더 듣고 올 걸 하신 네 박원영 씨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8610 토끼 발견 동네 주민님 안전운전하십시오 라는 기준 씨도 계셨어요. 앞산 카페거리 벚꽃나무에 분홍빛 내음이 물들려고 합니다. 팝콘 터지듯 퐁퐁퐁 터질 그날이 다가오겠죠 하신 분은 이수희 씨였고요. 어제 저녁에 친구가 딸기를 5팩이나 주고 갔어요. 아침 7시부터 끓이기 시작해서 이제 완성하셨는데 딸기잼 만드시는구나. 만드는 동안의 향이 왜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함께 하셨던 곡 김동규 에스더 다시 태어나도 그리고 이원진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92번째 냉장고씨 이야기. 기온이 오르고 따뜻해지는 요즘 남은 음식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모모씨가 냉장고에게 묻네요. 저 냉장고에 들어가면 진짜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나요? 어느 기간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지. 그럼 나도 좀 넣어주세요. 나도 변하지 않고 싶은데. 뜨겁진 않아도 식지 않는 열정. 옆 사람에 대한 애정, 힘들지만 도전하고 싶은 공부, 부모님의 건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변하지 않게 지키고 싶은 것들 말이에요. 모모씨 아침 밑줄.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많이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큼 아는 게 없다.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중에서 제발 그녀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단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만 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 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나 때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만 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난 바라보지
한 주 듣고 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박혜주 씨.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였어요. 오늘도 잘 듣고 힘얻어 갑니다 하신 최태봉 씨 벌써 가시는 거예요? 저 아직 마무리하려면 13분이나 남았는데. 네. 기분 좋은 산책길이었어요 하셨는데 산책하시면서 모닝쇼를 함께 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은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였을 것 같아요. 약간 쌀쌀한 듯하지만 봄 햇살이 너무 따뜻한 이런 느낌. 좋은 하루요 하신 은숙 씨.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박연철 씨였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달한 사랑 노래들이 많이 나오나요? 네, 남편과 제가 냉랭한 살얼음판 중이거든요. 설경수 씨. 퇴근하고 우리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합시다. 네. 5926님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화해 제스처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설경수 씨 오늘 소주 한잔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닝쇼 상품도 한번 만나보죠. 땅에서 6년 이상 자란 도라지는 작물이 아니라 거의 약이래요. 근데 도라지는 성격이 특이해서 한 자리에서 6년 이상 키우면 썩고요. 3년마다 이렇게 터전을 옮겨서 척박한 곳에 옮겨 심으면 아주 처절한 자생력으로 20년도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보다는 극한 환경이 그 속을 더 알차게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나의 기준만으로 본다면 극한 환경으로 따지자면 내가 있는 곳만 한데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내 환경을 부러워할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사실. 자,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이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자. 사랑이란 늘 크리스천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이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오늘 날씨도 마음껏 즐겨주세요. 내일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써니 DJ 김묘선이었습니다. 몇 번 없지 지금 우리 모습 같은 생각할수록 더욱 신비하고 또 신기한 만남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만약 없었으면 과연 널 만났을까 내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았을까 가끔 하늘에서 정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 사실같이 느꼈죠 It's true 이제 슬픈 노래 듣지 않아도 돼 나에게 내 여자 못 들고 비 내리는 반드시 화창한 아침을 줄게요 저 꽃들도 그대 아름다움에 참을래 그대 어떤 점이 좋냐고 물으면 저 하늘에 무지개는 한 색깔이 예뻐서가 아니야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